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7 15. 시고 공중무색 무수사 행식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이런 까닭으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 1. 시고. 이런 까닭으로는 어떠한 까닭인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상이니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물을 분별하여 알아차리는 인식작용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실체가 없는 공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공의 관점으로 보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공중무색은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본래 모습이 없는데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중성미자는 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것을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중성미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만물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련히 떠오르는 지난 시절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간밤의 꿈처럼 덧없이 흘러만 갑니다. 그 삶 속에서 피어나던 꿈과 희망, 좌절과 욕망은 다 부질없으며 질투와 시기, 자만과 이기 힘으로 보낸 지난 시절은 부서지는 파도처럼 모두 덧없고 무상한 것이기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던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랑과 증오는 또 어떠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하고 또 그토록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아직도 그와 같은 감정이 남아 있는가요?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욕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소울의 시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봄빛에 불붙는 사태에게 집 짓는 저 개함이 나도 살려 하노라. 그와 같이 사는 날 그날까지 사람의 즐거워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 뜻이면 그러면 내 몸에는 다시는 애쓸 일도 더 없어라.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모습 없는 모습이 사물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적 실제란 무엇이고 실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 세계는 고전역학의 세계,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뉴턴 역학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실제성과 분리성 그리고 결정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체의 실제성이란 물체들은 관찰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성이란 물체들은 서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므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은 어떤 물리적 대상의 초기 조건, 즉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객관성과 실제성, 결정론으로 설명되어지는 뉴턴 역학의 세계는 합당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질의 이중성과 불확정성 원리라는 특이하고 낯선 물리 성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빛 입자들은 기하고 불가사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물질의 이중성이란 빛이나 전자들은 널리 퍼진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는 파동의 성질과 하나의 웅측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가 관찰을 통하여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자나 빛과 같은 미시적 대상들은 입자처럼 실상과 파동처럼 허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객관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란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속도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위치는 더욱 불확실하게 됩니다. 거시세계와 달리 미시세계에서는 물리적 대상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가 없는 것이 원자들이 지닌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는 원자들과 같은 미시적 대상들은 물체의 고유한 속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적 대상들이 더욱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은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빛 입자의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널리 퍼져서 움직이다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면 웅축된 입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광자를 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열고 비추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고 같은 실험을 하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빛 입자는 두 개의 슬릿을 모두 열면 두루 퍼진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면 응축된 입자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실제는 실상도 허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낯선 물리 성질들을 설명해주는 상보성 원리라는 특이한 성질이 존재하는데, 상보성 원리란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입자들은 두 가지 측면,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하나의 성질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실제란 없으며 실체가 없는 것이 물리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닐스 보어는 전자나 빛은 관찰자의 실험이나 관찰에 따라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물리적 대상은 관찰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전자나 빛은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말을 빌리면 원자 규모의 사건들에 관한 실험에서 우리는 사물과 사실을 다룬다. 일상의 어느 현상 못지않게 실제적인 현상을 다룬다. 그러나 원자나 기본 입자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물이나 사실이 아니라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나 기본 입자는 관찰을 통하여 물리적 실제를 드러내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관찰 이전의 영역의 실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영역이 물리적 실제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체의 객관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미시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며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눈에 비춰지는 사물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만 거시세계를 떠받치는 미시세계인 양자들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실제란 무엇이며 실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까지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도
뇌 속의 신경 세포들의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본래 실체란 없는 것이기에 모습 없는 모습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이고 또한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무색이라 함은 공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를 부정하다기보다는 공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존재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미혹되고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3. 무수상 행식은 감각, 생각, 행위, 인식, 작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는 오관, 즉 신체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피부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듣고 느껴서 들어온 정보들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 유추하여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며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뉴런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겪을 때마다 뉴런과 뉴런이 새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뉴런들이 접촉하는 지점에 시냅스라는 작은 연결 지점이 있을 경우 우리는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은 뇌 속의 뉴런이 연결망이 많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생각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이며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된 의식의 주체이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결정을 내리는 수없이 많은 지점과 이를 통합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와 함께 인간은 행위의 주체이며 우리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유전적 요인들과 발달 초기 단계에서 주변 환경이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의 일생 동안 뇌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짓게 합니다. 우리 뇌가 결정론을 따르든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하든 우리 모든 행위는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식,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여 알아차리는 것으로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이나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 인식이 떠오르는 것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의 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만의 세계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물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식하게 되는가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는 일종의 중개국이라 할 수 있는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에서 분리된 정보는 뇌의 다양한 부위로 전달되어 분석된 정보는 전전 두피질로 보내어 하나의 인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주로 눈과 귀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지만 박쥐와 고래는 음파로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개는 냄새로 자신의 세계를 설정하며 벌레와 곤충들은 화학 물질로 먹이를 찾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자연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수상 행식은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과 생각, 행위, 인식한 것 모두는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4. 무안이 비설신 의는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신체의 눈에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거나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그것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 의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니 이러한 눈은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습니다. 이처럼 눈은 자신의 마음속에 비춰진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은 마음의 거울과 같으니 중생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모두가 중생으로 보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사물의 실제 모습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두뇌가 빠진 틈새를 메우면서 만들어낸 근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본 것도 그나마 실체와 다른 근사적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귀를 통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으며 극히 일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통 16Hz에서 2만 Hz 범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낮거나 높은 주파수 범위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소리 중 극히 제한적인 소리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 달팽이관을 만들어서 우리 청각기관인 귀에 삽입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을 수 없던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B. 우리는 코를 통하여 냄새를 맡는데 냄새는 화학 분비물의 일종으로서 자연에는 다양한 종류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를 통하여 맡는 냄새 또한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설. 우리는 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을 느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는 5가지 맛인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입니다. 음식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지각기 다르며 또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가지고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 우리는 피부를 통하여 사물이나 주변의 환경이 차고 덥고 거칠고 부드럽고 미끄럽고 끈적한 것 등 다양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며 또 그것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자기 자신이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의식이란 주변의 환경을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 속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대뇌 피질과 시상 그리고 이 두 부위의 기능적인 연결이 의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뇌 피질과 시상 이 두 부위 사이의 연결 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뇌관에서 손상을 입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환상사지나 카프라 증후군, 무시 환자, 부정 환자, 코타로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환상사지는 각종 악성 종양이나 불의의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절단된 팔이나 다리의 존재를 계속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팔이나 다리는 없지만 뇌가 절단된 팔이나 다리의 존재를 계속 느낀다는 것입니다. 카프라 증후군은 뇌의 시각 영역과 감정 중추, 편도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카프라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볼 때 얼굴을 인식하는 뇌 속의 시각,
영역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이 어머니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감정 중추로 전달하는 회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믿고서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화를 할 경우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어머니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보면 그는 그녀가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무시 환자는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세로서 그런 환자는 일반적으로 왼쪽이 마비됩니다. 무시 환자는 자신의 왼쪽에 어렴풋이 보이는 대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잘 보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는 왼쪽 접시에 있는 음식은 남겨둔 채 오른쪽 접시의 음식만 먹으며 남자는 오른쪽만 면도를 하고 여자는 오른쪽만 화장을 하며 또 신문을 읽을 때에도 왼쪽은 남겨두고 오른쪽만 읽으며 그림을 그릴 때도 왼쪽은 남겨두고 오른쪽만 그립니다. 부정 환자는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심한 장애로 부정 혹은 질병 인식 불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을 털어놓지만 소수의 환자들은 자신의 왼쪽 팔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이들 중 일부는 부정조차도 하지 않고 팔이 제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 자신이 죽었다고 느끼는 코타르 증후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는 의식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에서 생겨나는 의식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알아차리고 분별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니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주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가 없으면 눈, 귀, 코, 혀, 신체 감각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식이 없다면 육문도 육신도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5. 무색성향 미촉법은 색도 없고 성, 향, 미, 촉도 없으며 법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색, 눈이 없으면 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눈이 있기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없으면 바깥 대상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어떠한 물질적 현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 망막에서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뀌고 시신경은 이 신호를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뇌의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뇌에서 이상이 생기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뇌는 가공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인 환시 현상이 있는데, 환시란 사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시는 외인성 정신장애에 잘 나타나며 의식 수준이 떨어졌을 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 귀가 없으니 소리도 없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소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통하여 소리의 근원을 알아보고 또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으며 그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귀가 없으면 그 소리조차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 소리도 없는데 마치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환청 현상이 있습니다. 환청이란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거나 욕설이나 자신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환청은 조현증의 한 증상입니다. 우리 뇌에 이상이 생기면 뇌는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측디옥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가끔 발작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하느님과 직접 접촉해서 임무를 맡았다는 망화적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은 측디옥 간질 환자의 30에서 40%가 과종교 증세를 보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서 범우주적인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한다고 하면서 상당수의 역사적 인물인 사도 바울이나 마호메트, 빈센트 반 고, 도스토예프스키 등도 이러한 희귀한 형태의 뇌전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향, 코가 없으니 냄새도 없다. 우리는 코를 통하여 냄새를 맡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은 수없이 많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인 냄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가 없습니다. 환치는 실제로는 냄새가 없는데도 악취나 불쾌한 냄새 등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조현증에서는 피해 망상과 결부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며 남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자기 악취 공포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환취라고 합니다. 미 혀가 없으니 맛도 없다. 우리는 혀를 통하여 맛을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5가지 맛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미는 미각 영역인 환각의 일종으로서 실제로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않는데도 이상한 맛이 난다고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증에서는 독극물 망상에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간질 발작 시에도 불쾌한 맛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정신병 중독성 정신질환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이 없으니 촉감이 없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뜨겁고 차고 부드럽고 거칠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장님이나 기가 먹은 사람은
사물을 느끼는 것은 손이나 피부의 감촉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환촉은 촉각 영역인 환각의 일종으로서 실제로는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도 피부에 물체가 닿았다고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정신병에 걸리거나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잘 나타나기도 하며 코카인에 중독되면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환각은 눈이나 귀, 코, 피부 등에 지각되지만 실은 실체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상 없는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환각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물건이 보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거나 만져졌다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각되는 감각에 따라 환시, 환청, 환후, 환미, 환촉 등으로 분류됩니다. 환각은 정신분열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지를 절단한 후 상실된 사지의 통증을 느끼는 환지통 등 정신장애 이외에서도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도 잠이 들 때나 잠을 깰 때에도 환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의가 없으니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으니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의식이 없으면 색, 성향, 미촉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이렇다 할 실체란 없는 것이니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적 현상과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까지도 없으니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색성향 미촉법, 즉 육지는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법 공상이라 하여 일체의 모든 존재와 그 법까지도 실체가 없는 공한상, 즉 공상이라는 것입니다.